김현태 전 특전사 단장이 징역 18년을 구형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반성은커녕 헌법과 사법을 비웃었다며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특검은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전 단장은 내란을 여전히 옹호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자신뿐 아니라 지시에 따른 모든 군인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특검은 김현태 전 특전사 707 특임단장이 계엄 당시 국회에서 폭동을 주도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산악 내로 무장군인을 데리고 난입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행위를 자행한 후 반성은커녕 헌법기관과 사법 절차를 비웃는 피고인 김현태에게 그 지위와 죄책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도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절대로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무죄를 확신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절대로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몰아선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옳았고 비상계엄에 동원된 모든 군인들은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해제 닷새 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뒤 돌연 입장을 바꿔 계엄을 옹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재판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정성욱 전 정보사 단장을 직접 질타했습니다. 정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선관위 점거를 지휘했습니다. 준비한 물품을 보면은 뭐 케이블 타이도 있고 복면 뭐 신발 주머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다 불법 수사 아닙니까? 상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 재판부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선관위 직원 데리고 와서 뭐 하는 일이 뭐예요? 부정선거 인재 여부인지 그거 수사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사를 하라고 누가 하든 간에요. 누가 하든 그래서 저희는 이놈만 데리고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계속된 지적에 정 전 단장은 그제서야 무지했다며 물러섰습니다. 특검은 정 전 단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지휘관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7일에 내려집니다. 적이 아닙니다. 묶는 용도로 가져가셨던 그거는 거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분명히 말을 부하들을 그냥 했고 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좀 그래서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네,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여쭤. 사람은 전혀 아닌 제가 사람 여쭤보고. 네, 12월 3일 계엄이 일어났던 밤에 기자가 그 본청 옆에서 계엄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을 당할 뻔했다라는 그 정황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당일에 포박을 당했던 유지훈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당일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유지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요. 당시 상황이 정말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당시에 이제 제가 국회에서 당직 근무를 밤늦게 좀 서고 있다가 네. 그 기상천외한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서 약간 충격을 받은 채로 이제 국회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국회 정문에는 이제 경찰이 민주당 의원들까지 출입을 막으면서 보좌진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상공에서 헬기가 연이어 3대가 지나가서 국회 운동장 쪽으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엄군이 본청에 들이닥치겠다라는 걸 직감하고 본청으로 뛰어가서 곧장 운동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예. 네, 그 당시에 사실 대부분의 이제 보좌진이나 취재진은 본청 정문 입구 쪽에 있었고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이제 약간 좀 겁나긴 했는데 이제 코너를 돌아서 갔죠. 근데 당시에 저만 홀로 있던 상황이었고 제가 제일 먼저 발견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촬영을 했는데 계엄군이 발견을 저를 하자마자 10초가 안 돼서 저한테 달려들어서 완력으로 저를 제압하고 순식간에 제 몸을 90도가량 꺾는 방식으로 이제 균형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 핸드폰을 빼앗겼고 그 이후에 직후에 바로 본청 벽면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거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발을 걷어차서 넘어뜨리는 식으로 저를 넘어뜨리려는 이제 시도가 있었고, 이제 결정적으로 벽면에 끌려간 이후에 곧장 이제 케이블 타이를 가져와라는 상급자 지시가 있은 후에 네. 이제 다른 특임 대원이 케이블 타이를 가져왔고 저한테 손목에 갖다 대고서 포박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여기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위협이 생각이 드니까 약간 좀 제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이 케이블 타이가 체결이 안 되고, 케이블 타이를 한번 묶으면 안 풀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케이블 타이 망가지니까 케이블 타이를 땅에 버려 있는 장면까지 네, 그 CCTV 영상에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저한테 계속 재차 벽면에 등을 대고 앉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제가 케이블 타이로 체포 당할 뻔한 직후였고, 예. 만약에 벽면에 등을 대고 앉게 되면은 사람이 무게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서 뒤에서 앞으로 넘어뜨리면은 바로 이 땅에 코를 박고 넘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체포 시도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격렬하게 계속 저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저항이 이어지던 와중에 제가 추정컨대 아마 707 특임대원들에게 국회 진입 명령이 떨어진 시각과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한테 더 이상 이제 시간을 쓰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에 저를 풀어줬습니다. 네, 그 직후에는 이제 특임 단원들이 국회 본청 쪽에 있는 기둥 뒤에 숨어서 이제 진입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까지 CCTV에 나오고요. 네, 그 저를 풀어준 직후에 그쪽에 숨어서 이제 진입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저를 풀어준 이유가 진입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기자, 당시에 국회 네네. 출입 기자증을 걸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네네. 이 계엄군이 기자 신분을 알았을 것으로 예상을 하나요? 아, 네,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CCTV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제가 계엄군이 알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CCTV로도 그 어둡고 화질이 안 좋은 와중에 제 출입증이 끌려가는 과정에서 계속 보입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특임단 입장에서 그 출입증을 보지 못했을까, 그 특수훈련을 받아서 상황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본청에는 대부분의 보좌진들은 본청 입구 쪽에서 계엄군의 네네네.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기자는 맞습니다. 운동장 쪽으로 들어오는 계엄군을 보고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뒤쪽으로 갔다가 혼자 맞닥뜨린 거죠. 네, 맞습니다. 계엄군 4명이 포박을 시도를 했었고, 그때 케이블 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까? 케이블 타이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예. 케이블 타이로 결박 시도를 했을 뿐입니다. 제가 들었던 설명은 유일하게 케이블 타이 결박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예. 벽면에 등을 대고 앉으라는 그 거듭된 요구만 제가 들었던 유일한 말입니다. 케이블 타이를 직접 보셨습니까? 네, 케이블 타이를 직접 받고 제가 제 손목에 와서 닿기도 했습니다. 아, 손목에 닿기도 했나요? 네네. 이 영상이 지금 공개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인데요. 그 해당 영상에는 이제 당시 특임 단원들 대부분이 마스크로 얼굴 절반 이상을 가리고 있었고, CCTV는 멀리서 찍혀서 계엄군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CCTV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국회 방호과라는 곳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특임단원들 사이에서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김현재 단장 같은 사람이 내 얼굴이 모자이크 안 돼서 여기 나왔다, 이게 나로 특정된다라고 하면은 국회 방호과는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이게 뭐 아마 민사뿐 아니라 형사로도 아마 걸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피해 당사자지만 이 영상을 받아낸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받아내기 위해서 제가 민변과 김기현 변호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707 특임단 인원들과 김현태 단장을 고소한 이후에 고소인 신분이 된 후에야 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지훈 기자 여기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공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12.3 계엄이 일어난 당일날 계엄군이 촬영과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에 가까운 포박을 하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을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 그리고 휴대폰에 찍었던 영상을 전부 다 삭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란 청산 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 아직도 돌아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네.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지금 아직 선수가 안 왔습니다. 그래도 네. 다행히 군사 전문가가 나와 계시니까 너무 다행이네. 전천우야. 분야별로 다. 전천우라고. 군 법무관 출신이야. 수괴 전문가인데 군사 전문가까지. 자, 계엄 당시 부대원을 이끌고 실제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 이놈 악어의 눈물.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무장을 하고 국회에 침투해서 단전까지 했던 자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자유의 몸으로 밖에 돌아다니고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출마를 했습니다. 와, 진짜. 그리고 심지어 범행 현장 국회에 가서 돌아다녔죠. 그냥 조롱을 했어. 조롱. 막 브이로그 찍으면서. 그렇죠. 예.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함께 보시죠. 12월 3일 그날이 딱 다시 왔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너무 추웠어. 제가 말은 못하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영하 한 30도 된 것 같은데. 공세고 뭐고 일단 네. 따뜻하게 입고. 일단 따뜻하게. 그래 갔을 것 같고. 내가 헬기 내린 게 11시 49분이에요. 철수 지시한 게 1시 7분. 1시간 반밖에 안 돼, 실제. 뭐 없어요, 사실. 1시간 반 동안 뭐 했겠어요. 한번 들어가서 막아야 되나? 하다가 들어갔다가 나온 게 다인데 정말 군인으로서 그냥 상식선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가 왔죠. 그리고 나서 와보니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1시간 좀 넘게 1시간 반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뭐 2년째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도 부대원들 괴롭히고 있대. 괴롭힌데. 아니, 네 의지 때문에 1시간 반 만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자식아! 정말 나 이거 볼 때마다 이건 사실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인 겁니다. 이게. 이런저런 단전도 하고 그랬지만 케이블 타이로 사람 묶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습니다. 1시간만 동안 뭐 했겠냐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봤는데. 국회에서 이거 중단시키지 않았으면 이제 그 후속으로 사람 죽이고 잡아가고 그거에 다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러고 웃고 있다. 이거 끔찍한 장면이야. 잔인한 장면이고. 그런데 뒤늦었지만 특검이 김현태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구형의 이유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잘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테러 부대인 제707 특수임무단을 도리어 자신이 복무하는 군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국회 후문을 봉쇄하고 본관 창문을 깨부수고 2층으로 난입하여 3, 4층을 거쳐 지하 1층까지 진입한 뒤 의원들의 표결 참석 이동로를 차단하고 건물 전원을 차단한 피고인의 객관적 행동이 이미 내란의 핵심 실행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더불어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방어권을 악용해 사법 시스템 전체를 조롱했다. 수사 공판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고 진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급자마저 거짓으로 매도하며 정치적 이슈로 선동했다. 정말 이 천하의 악질범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18년이면 너무 좀 재성에는 안 차는데 법률가로서는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성에는 안 찹니다, 솔직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고 실행정범으로서 국민들한테 가장 확실하게 각인된 사람인데 여태 불구속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말 이게 황당한 일이죠. 예. 군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처음에 들어가면서 군검찰이 구속을 안 하니까 거기서 꼬였어.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좀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걸 이제 내란 청산 이 지금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다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마 예. 전환길이랑 다니면서 돈도 엄청 벌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를 원래 알고 함께 근무도 하고 했던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특전사 출신들이. 네. 수차례 만나서 만류를 했다는 거야. 너 그러지 마라. 이거는 우리의 명예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근데 본인이 매몰차게 아주 거절하면서 나는 살 길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살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징역 18년 이런 건 약하죠. 그러니까 약해. 죄질에 비하면. 그동안에 또 본인이 정치 활동하면서 내뱉은 말들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국민들을 모욕한. 네. 최소한 무기징역 정도는 구형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거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군 지휘관들도 함께 이제 구형을 받았는데요. 그거 그냥 쭉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 특전 여단장 징역 15년 구형했고요.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징역 10년, 김대호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은 징역 12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은 징역 12년, 정성욱 전 백여단 2사업단장은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2024년 12월 3일에 내란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게 구형이 됐다는 게 참 저는 아무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사법 절차라는 게 그만큼 지난한 과정들을 거치는 건데 아까 그 얼굴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저는 잊을 수 없는 두 얼굴죠. 이상현, 김대우. 국회에 나왔죠. 이상현이라는 사람 국회 나와가지고 계속 울고 있었던 여단장 하나 있었죠. 맞아요. 저희 1여단이 과거에 쿠데타 부대라는 오명을 해서 벗어나기 위해 전두환이가 1여단장 출신이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는데 그게 맞아요. 다 가짜였어. 맞아. 김대우 네. 예, 해병 준장이에요. 방첩사에. 그때 저기 수방사 지하에 벙커만 저 방첩사 지하에 벙커 만들어 놓고 거기로 사람들 다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냐. 당시에 국방위원회 조국 의원이 있었죠. 그 물어보니까 방첩사 참모장이 방첩사에는 지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랬어. 와.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다 갑자기 손 들고 일어나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 일로 준 사람 아니에요? 그러더니 수방사 그 지하 벙커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준 사람인데. 그렇죠. 맞아. 그러고 그래서 잠깐 우리가 다 잘못했지만 양심은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맞아요. 거기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소령 중령들 저 성관위로 출동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소리 지르고 했던 게 뒤늦게 망설이고 그랬는데 거기 소리 지르고 막 발로 차서 집어넣고 했다는. 맞아요. 김대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군인이라고 믿고. 근데 이제서야 이제 구형이 됐습니다. 네. 이거 아무튼 1심 선고가 제대로 좀 돼야 될 텐데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청사는 아직도 지금 여러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 매불쇼 대기화면 보면서 그 좀 바꿔라 꼴배기 싫다 내려라. 아니 안 끝났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안 끝났는데 대한민국이 망할 뻔한 사건 아닙니까?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이네요. 다음 달 27일.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전환기를 따라다니고 있죠. 김현태한테 특검이 징역 18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럼 꽤 구형량은 높죠? 맞습니다. 재판장의 이름을 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오창섭이라는 분인데요. 잘 부탁합니다. 네, 형사합의 37분대. 네. 12.3 내란 당시 계엄군 지휘관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면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군인들 뭐 15년, 뭐 12년, 10년 이게 각각 선고가 돼 있는데 구형이 돼 있는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그러니까 8월 27일에 하고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구형 그 사유를 보면 자신이 복무하는 군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검의 주장이죠. 예, 이따가 저희가 장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국회 후문을 봉쇄하고 본관 창문 깨고 난입해가지고 의원들의 표결 참석 이동로를 차단하고 건물 전원도 차단했다라는 혐의를 담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대목은 이 특검은 이 사람들이 그 명령을 기계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을 거쳐서 지들이 개별적으로 위법한 작전에 가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고 정확한 그 주장입니다. 특검의 주장. 18년 구형했습니다. 이 구형량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타당한 구형이라고 생각해요. 네. 상당히 무거운 구형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대로예요.
국회의원과 민주주의를 테러했어요. 뿐만 아니라 일말의 자성도 없이 사법기관과 동료를 비난하며 민주주의를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행태를 이루고 이거는 내란이잖아요. 내란에 동조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게 현장에 가서 가장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처벌해야죠. 그렇습니다.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반성은커녕 그걸 넘어서서 조롱을 해, 조롱.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저기 그 윤석열이 옳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극우 스피커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가중 처벌이 안 되는 게 이상할 수준으로 지금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게 이 18년 구형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김현태가 부하들한테 시켰던 짓거리들 그리고 최근에 국회까지 지가 와가지고 까불고 건방 떠는 모습들 잠깐 보고 오실까요? 자, 국회 창문 안에서 국회 보좌관이 찍은 모양이에요. 저렇게 들어오는 장면이죠. 창문을 깨고 하나 좀 보고 옵니다. 그게 김현태의 지시인 거죠. 자, 저건 어디 기자시죠? 뉴스토마토 기자. 예, 기자님을 제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의 저 휴대폰을 뺐고 좀 이따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네네네. 아, 설명하는데 정말 참, 정말 지금 저 중요한 저기 지금 시민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참 지금 저렇게 해서 구석으로 몰아서 제압을. 처음 왔거든요. 참군이 이래. 400명 가도 말도 안 돼. 같은데 왜 이렇게 커 이거?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빨리 가서 봉쇄하길래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그냥 건물 돌면서 문만 잠그면 되는 줄 알았어요. 뭐라 적혀 있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지금 이재명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하네 이 나라. 12월 3일 그날이 딱 다시 왔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때 다시 돌아간다. 일단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있고 너무 추웠어. 진짜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모든 권력은 이재명으로부터 나온다. 개딸로부터 나온다. 뭔가 딱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 정답을 찾아봅시다. 저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건방 떨면서. 진짜 저 인물이 왜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지 가장 이해 안 되는 3인방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저 김성훈 경호처장이었고 하나는 저기 김태효. 네, 그랬고 저 인물인데 아직도 밖에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검에서는 김현태에 대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영장 신청을 했어요. 근데 판사가 대꾸도 안 하고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재판부가 오창석 누구야? 죄송합니다. 오창석이 뭐냐? 오창섭. 오창섭 부장판사. 이 양반이 그 구속을 안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 상당히 긴장이 되기는 합니다. 이런 인물이 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야 향후에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안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죽이라는 명령을 안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오창섭 굉장히 쉽네요. 오창섭 생각하면 되니까 오창섭 부장판사의 판단이 다음 달 27일 8월 27일 날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전망 해볼까요? 전망을 해보면 18년 구형인데 최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판사의 성향과 관계없이. 진봉수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예. 저는 15년 이상이 나올 거예요. 15년 이상이 나올 것이다. 저하고 비슷한데요? 아, 그래요? 그럼 틀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번 사과하지 뭐. 사과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 같아서는 무기징역이 맞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드는데 행동으로 누가 그 사망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 네. 근데 뭐 통상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을 때는 법정 구속이 원칙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되면 그 형량을 떠나서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내란범들 구속되고 있는 거 보면 구속 안 되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럼요. 예, 특별히 이제 김현태만 굳이 불구속으로 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심 선고니까 당연히 법정 구속이 될 거고 중요한 건 형량의 문제인데 양형의 문제를 고려할 때도 앞서 저희가 봤던 화면처럼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바가 없다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봐서 물론 오창섭 판사가 이 양반에 대해서 구속을 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또 이제 우리의 분노가 있겠지만 어쨌든 다음 달 선고는 이거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두 분의 말씀처럼 저는 18년을 검찰이 구형했기 때문에 15년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진관 판사였으면 걱정 없을 텐데요. 이진관 판사였으면 한 20년 27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아무튼 뭐 지기위원 우인성만 아니길 좀 바랄 뿐인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그 내란이 있은 지 4일 만인가 김현태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쇼를 하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윤어게인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그 내란의 밤 당시 그 내란이 성공했기를 가장 바라던 군인이 김현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 내란이 성공했으면 김현태는 지금쯤 장군 달았을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장군 달아도 포스터도 무시할 정도의 힘이 있을 겁니다. 김현태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김현태가 그 눈물 짠 다음에 이상하게 묘하다가 갑자기 돌변하게 되죠. 거기에는 내란당의 장난질이 있었잖아요. 그 성일종 그 국방위 위원장 이 양반이 따로 불러다가 이제 회유하면서 야, 너 저기 외국 그 교관 뭐 이런 자리도 있잖아. 아, 좀 생각 잘해. 너 감싸줄 건 우리밖에 없어. 뭐 이런 거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돌변을 했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쌩 까고 있는 걸로 보여요. 내란당이 원래 그러니까. 아무튼 왜 내란당이라고 지금껏 불리는지 이런 하나하나의 역사 속에 있는 이 깨알 같은 이 짓거리들을 보면 내란당은 이제 어디 여기 397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라지는 게 맞다. 야, 또 그 말씀까지 드리고. 근데 진짜 유튜브 제목은 진짜 후지네요. 참군인? 참군인 김현태가 뭐야? 그건데 뭐 뭘 못하겠습니까? 아무튼 8월 27일에 선고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내란의 밤 때 추웠다고 얘기했는데 8월 27일에 들어가면 그때는 더워요. 춥지는 않을 거다. 더워. 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슬기로운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이명박 씨가 교도소 선배로서 할 조언이 좀 있지 않을까요? 막 그렇습니다. 막 제가 있을 때는 막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막 추울 때 막 억수 춥고 막 더울 때 억수 더워가지고 이 막 에어컨만 틀어달라 해도 맨날 괴롭고 이 막 저기 막 추울 때는 막 난방기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억수 힘듭니다. 이 현태 이제 들어가면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버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도소 선배님의 아주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자, 김현태 다음 달 27일 기다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남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을 묶으려던 게 아니라 문을 봉쇄하려고 케이블 타이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케이블 타이는 실제로 비무장 기자의 손목에 닿았고 계엄군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촬영된 영상까지 삭제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했던 지휘관이 이제는 계엄이 정당했고 동원된 군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령을 따랐다는 말이 무장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들어간 책임까지 지워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 벌어진 일을 지금까지도 정당화하는 태도는 재판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징역 18년은 아직 특검의 구형일 뿐이고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형량보다 먼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은 그날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군인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에 들어갔는지일 겁니다. 피해 기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죽을 수도 있겠다. 문을 잠그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해명과 이 한마디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번 재판이 밝혀야 할 진실 아닐까요?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